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적이 아주 아쉬웠던 선수 4명, 비교적 최근 선수들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만약에 그 당시 소속팀에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거든요. 제 기준으로 4명을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유타 재즈와 도노반 미첼입니다. 도노반 미첼은 유타 재즈에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5년만 뛰었습니다. 보통은 도노반 미첼급 되는 이런 유망주들이 첫 소속팀에서 5년 뛰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트레이드이긴 합니다만 클리블랜드가 도노반 미첼을 받는 조건으로 라우리 마카닌, 그리고 오차의 아버지 콜린 야스턴,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 1라운드 픽 스왑 권리까지 아주 많은 그런 자산들을 받고 도노반 미첼을 내줬습니다. 자, 물론 뭐 유타 재즈가 도노반 미첼을 뭐 싫어했거나 꺼려했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보낸 건 아닙니다. 유타 재즈는 루디 고베어, 도노반 미첼을 해체시키면서 결국에는 세 판짜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결과 도노반 미첼이라는 리그 최고의 선수를 딱 5년만 쓰고 트레이드로 내보낸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노반 미첼급 되는 선수를 5년 정도만 쓰고 5년만 쓰고 트레이드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좀 특이하고 특별한 행보였죠. 자, 345경기를 유타에서 뛰는 동안 23.9득점, 4.2 리바운드, 그리고 4.5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필드골은 44.1%, 자유투 83.3%, 그리고 이 도노반 미첼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큰 경기에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2시즌을 뛰고 있는데 득점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123경기에서 27.5득점, 그리고 4.6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1.6스틸을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뭐 유타 재즈 시절에도 그렇고 클리블랜드 시절도 마찬가지고 최근 5년 연속 올스타에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 재즈 시절에는 덩크 왕에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17-18 시즌에는 루키인데 평균 20.5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신인상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뭐 당연히 도노반 미첼은 지금 유타 재즈에서 뛰고 있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당시 유타 재즈는 뭐 루디 고베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미첼과 이별을 하게 된 거죠. 도노반 미첼이 유타 재즈에 계속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이거는 결국 루디 고베어, 도노반 미첼, 마이크 콘리, 뭐 조 잉글스 이런 선수들로 조금 더 대권에 도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가정과도 결국 맞닿아 있는데 유타 재즈는 빠른 변화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유타 재즈는 사실 또 이 백인 동네입니다. 흑인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미첼 입장에서도 사실은 클리블랜드가 더 본인은 편할 수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흑인 위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타 재즈의 이 데니 에인지 사장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유타 재즈에 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 때이른 이별이 서로에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알렉스 카루소입니다. 자, 알렉스 카루소는 레이커스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시카고로 간 게 아니죠. 레이커스는 카루소가 떠나는 대가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발로 걸어 나갔기 때문에. 왜 지발로 걸어 나갔을까요? 바로 타일러 홀튼 터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카루소를 레이커스가 잡지 못했고 이 결정에 르브론 제임스가 상당히 빡쳐했었다라는 후문이 있었는데, 레이커스에서 뛴 4시즌 동안에 5.9득점, 뭐 2.4 어시스트, 그리고 뭐 42.9% 기록만 놓고 보면 그냥 뭐 평범한 벤치 플레이어 나간 거잖아, 롤 플레이어인데 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카루소가 3년 차였던 2020년 LA 레이커스가 버블에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카루소는 2년 차보다 3년 차의 평균 득점이 훨씬 많이 떨어졌지만 리그 최고의 윙 디펜더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버블에서 레이커스가 우승을 달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자, 하지만 시카고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레이커스는 계속해서 테일러 홀튼 터커에게는 뭐 아주 후한 대접을 한 반면에 카루소의 자존심을 너무 박살냈어.
내가 잡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돈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카루소의 자존심을 계속 박살낸 거야.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카루소도 웬만하면 레이커스에 남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데 어떻게 있겠냐고. 시카고가 연평균 거의 뭐 한 900만 달러 정도를 쓰면서 시카고가 결국 러브콜을 보냈고 시카고로 이적을 했습니다. 179경기, 이제 레이커스와 거의 비슷한 경기수가 됐고, 시카고 불스로 이적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은 역시나 득점력을 비롯한 외곽 능력입니다. 지난 시즌 3점 성공률이 40.8%, 성공 개수 1.9개, 전부 다 커리어 하이였고요. 46.8% 야투 커리어 하이, 평균 득점 10.1점 커리어 하이. 그러면서도 수비를 등한시 아닙니다. 수비도 잘했죠. 자, 시카고 불스에서 뛰는 동안 디펜시브 퍼스트 팀 한 번, 그 다음에 또 디포이 1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23-24 시즌 때는 디펜시브 세컨 팀, 그리고 디포이 10위. 가드 포지션 선수가 디포이 탑10 안에 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카고 불스와 아주 궁합이 좋았고, 이제는 다음 시즌부터 OKC와 뛰게 되죠. 레이커스 팬들이라면 그 당시 레이커스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빡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루소 대신 선택한 선수가 테일러 홀튼 터커였고, 그 과정에서 또 레이커스는 또 셀러리 실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레이커스의 셀러리 실수가 이번만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루소 이야기가 나오면 레이커스 팬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또 혹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선수는 필라델피아의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미 버틀러도 어떻게 본다면 알렉스 카루소와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레이드를 시켰죠.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가 벤 시몬스, 그 다음에 토바이스 해리스를 선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본다면 지미 버틀러가 토바이스 해리스가 나보다 나아? 이런 이야기 때문에 토비가 굉장히 이 화두에 오르긴 했지만, 필라델피아는 버틀러 대신에 토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버틀러 대신에 벤 시몬스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와 마이어스 레너드, 그 잘생긴 백인 빅맨, 이 두 명을 받았고, 자, 필리는 조시 리처슨, 포틀랜드는 하사 화이트사이드, 클리블랜드는 모 하클리스와 2023년 1라운드 픽. 굉장히 복잡한 다각 딜이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딱 1년 뛰었습니다. 그리고 55경기를 활약을 했는데 18.2득점, 5.3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1.8 스틸. 기록을 보면 그냥 시카고 불스하고 별 차이가 없네. 엠비드, 그 다음에 토비, 벤 시몬스가 뛰다 보니까 기록은 좀 낮아졌네 라고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가 필라델피아, 특히 조엘 엠비드가 이끄는 필라델피아가 가장 경쟁력이 좋았고 굳이 따지자면 우승에 가까웠을 때였어요. 이때 카와이 레너드의 통통샷을 맞고 결국 필리는 2라운드에서 떨어졌습니다만, 이때 제가 봤을 때 버틀러가 있었던 필리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필리 팬들이 어떻게 이 버틀러를 놓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애미의 헛앤솔이 됐죠. 5시즌 뛰면서 21.3득점, 6.1리바운드, 5.7어시스트, 그리고 파이널 진출 2번. 물론 2번 다 우승에 실패는 했습니다만 내용이 워낙 좋았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20경기 빠지는 건 디폴트예요. 하지만 마이애미의 체질, 히트 컬처에 너무나 들어맞는 선수였고, 또 반대로 조엘 엠비드가 지미 버틀러를 엄청 따랐거든요. 엠비드가 계속 버틀러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할 정도로 버틀러와 엠비드의 궁합도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필리 팬들 입장에서는 단 1년이었지만 버틀러를 생각날 수밖에 없고, 또 버틀러를 내보내는 대가로 필리가 선택한 선수가 벤 시몬스, 그 다음에 범위를 넓히면 토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벤 시몬스는 그냥 시몬스 침대 그 자체고, 토비는 정말 성실하게 뛰었지만 5년에 190밀짜리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1.2점 넣고 있으니 탈락 경기에서 필리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필리 팬들은 여전히 버틀러를 또 원하고 있고, 이번에 지미 버틀러의 트레이드 루머가 나왔을 때 필리가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2025년 여름에 FA가 될 버틀러의 선택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피닉스의 미켈 브리지스입니다. 미켈 브리지스는 피닉스가 케빈 듀란트, TJ 워렌을 받는 대가로 미켈, 그리고 캠 존슨, 제이 크라우더, 1라운드 픽 4장, 그리고 2028년 픽 스왑까지 브루클린이 받아갔는데, 사실은 여기서 피닉스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로 팀 이름을 바꿔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켈 브리지스의 어머니가 필라델피아 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켈 브리지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노바네이션, 빌라노바 대학 출신이죠.
빌라노바 대학이 바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켈 브리치스와 필라델피아는 운명이었는데 이걸 필라델피아가 트레이드를 해버리죠. 미켈 브리치스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닉스에서 뛰면서 아주 좋은 선수로 성장을 했는데 피닉스에서도 네 시즌 반 정도 뛰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노반 미첼과도 좀 비슷한 그런 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피닉스에서 뛰면서 2021 시즌에 기량 발전상 8위, 그리고 디펜시브 퍼스트 팀 1위, D4위 무려 2위, 그리고 2022-23 시즌도 기량 발전상 4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결국 듀란트가 피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트레이드가 돼버렸죠. 자, 브루클린에서 2시즌 뛰었습니다. 109경기를 뛰었죠. 109경기를 뛰면서 21.2득점, 4.5리바운드, 그리고 3.4 어시스트, 기량이 만개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평균 득점이 19.6점으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의 주가는 확실히 브루클린 시절에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가 됐죠. 자, 미켈 브리치스는 피닉스 팬들도 아쉽고 필라델피아 팬들은 더 아쉬울 겁니다. 특히나 듀란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브리치스급 되는 선수는 여러 명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 또 피닉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피닉스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거듭했는지를 이 선즈 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 브리치스가 상당히 아쉬우면서도 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이적이 아쉬웠던 4명의 선수, 비교적 최근 선수들로 꼽아봤는데 또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수 이적이 아쉬웠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13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15만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